네, 요즘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줄줄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이어서 영국도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대출금리 같은 시중금리가 더 오르고 또 오른 채로 유지될 거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유가 뭔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손서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파월 의장은 금융 여건이 긴축적으로 변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당히 올라 있다는 뜻인데 이를 근거로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우리 정책 당국자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금리 상승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아직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도 시장 금리는 오름세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자 이를 따라가는 대출 금리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를 내다보는 듯한 시장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주가는 일정한 가격선에 갇힌 듯한 이른바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부동산 시장도 가격 전망이 10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수준을 감안할 경우에 한국이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실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개시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물가가 안정을 찾아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질 거란 기대는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금리가 금방 조정돼서 금융부담이 집을 이렇게 부담 들여 샀을 때 금융부담이 금방 그렇게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까지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공포가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정책의 손발을 묶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